안녕하세요.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. 제가 상가와 토지 투자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서 뭐 애정을 많이 갖고 있다 그러면 상가 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왜냐하면 상가 투자 강의를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점포 개발한 그 이력을 가지고 어필하기도 상가 투자 쪽이 좀 더 맞죠. 그래서 상가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데 또 문제는 개인적인 투자는 토지 투자를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. 더 쉬운 투자를 골라라. 그러면 저는 단연코 토지라고 이야기합니다. 성공 사례도 훨씬 많고 실패 사례 하나도 없는 게 토지고요. 딱 하나 실패한 게 있다면 그게 수강생 사례입니다만은 토지가 아니고 상가예요. 그만큼 상가 투자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오늘 그런 중에도 마음이 조금 좋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제가 상가 강의를 부동산 투자 학원 같은 데서 주로 강의를 합니다만은 정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강의를 하는 사람인데 그 대가가 좀 크지 않아요. 좀 적어요. 그리고 우리 집에서 엄청 멀어요. 제가 사는 곳에서도 멀고 제 학원에서도 굉장히 먼데 그래도 불러주면 꾸역꾸역 강의를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. 어디냐면 국민은행에서 소상공인 분들, 창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강의입니다. 그분들에게 상권 분석 강의, 그리고 프랜차이즈에 대한 강의, 뭐 여러 가지 이런 점포가 이만 하는 이유로 이런 매출이 나옵니다. 와 같은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리고 있죠. 그건 저 나름대로는 뭐 이 사회에 뭐 재능 기부다. 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참 창업을 하시는 분들부터가 상가를 보는 상권을 보는 그런 안목이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상가를 투자하는 사람부터 또 좋아져야 되죠. 며칠 전에 한국경제신문사와 인터뷰에서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. 위례 신도시 상가 어찌 될 거냐 뭐 이거저거 이야기 기자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했던 이야기가 처음부터 공급이 잘못되었고 정말 뾰족한 방법이 없다. 10억 이상의 분양받은 상가 분양주에게 200만 원의 월세를 맞춰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.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월세가 200만 원 이상 넘어간다면 세입자 입장에서 그 감당하기가 어렵다. 그런 뭐 대다수 입지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거든요. 사회적으로도 너무너무 큰 낭비입니다. 그래서 상가를 투자를 하고 창업을 하시는 우리부터가 똑똑해져야 그런 상가가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자, 그런 생각으로 조금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경매물건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제 책에도 있는 사례죠.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신강프라자 1층에 12평짜리 상가입니다. 3억 2천에 감정이 되었고 3억에 낙찰이 되었습니다. 제가 이 물건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기서 임대할 게 뭐 있을까요? 그 다음에 별로 없습니다.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. 990세대가 있는데 길 건너 990세대가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장사가 잘 될까요? 라는 이야기 했었죠. 자, 근데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마땅치 않습니다. 그간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이제 990세대가 지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. 지금 과거 로드뷰가 안 나오네요. 구글로 하면은 네이버 지도가 나오지 않으니까 제가 네이버 다른 창에서 네이버 지도로 저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산중앙역 뒤에 상권이 융상권이 굉장히 괜찮죠. 예, 그 내에 거기서 아파트와 그 면을 하고 있는 그런 입지의 상가입니다. 자, 과거 로드뷰도 한번 보고요. 그리고 현재 로드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 건너에 990세대, 약 1000세대의 아파트가 제가 그간에 수업을 할 때는 지어지고 있었죠. 그런데 제가 이때도 했던 이야기가 990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더라도 이 자리 장사할 것이 마땅치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저희 이야기였습니다. 자, 그러다가 제가 이번 지난 상가 정규 강의 회원님들에게 로드뷰를 보면서 이야기할 때 포항 물회집이 들어와 있고 이전에는 초시스시라는 스시집 초밥집이 들어와 있었습니다.
자, 그렇지만 지금 로드뷰를 보면 길 건너에 새 아파트가 1000세대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 이 길 건너에 있는 포항물회집 자리가 장사가 잘 돼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죠. 제가 불과 한두 달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.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 라인이 장사가 잘 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. 왜 그런가요?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 할때 990세대인데 그러면 2000세대가 되지 않다는 거죠. 그죠? 그럼 990세대면 들어올 만한 업종들이 슈퍼나 부동산 세탁소, 뭐 편의점 이런 것들, 부동산 중개 뭐 이런 것들인데 자, 그런 업종들이 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을 하겠죠. 그렇게 된다면 이 세대가 990세대가 길 건너에 있는 아파트로 오는 길 건너에 있는 프라자 상가로 오기보다는 자기 단지 내로 갈 것이고 그렇다면 이 자리가 이 신강 프라자, 신강 빌딩이라는 이 건물이 여기 있는 이 북쪽에 있는 많은 아파트 사람들이 상가를 이용할 때 주로 가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죠. 지하철을 타러 가는 길도 이렇게 나와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안이 먹자상권, 유흥상권이거든요. 로드뷰를 안을 보시면 예, 안쪽은 이런 먹자 상권이고 위에 뭐 숙박업소가 있고 이런 곳입니다. 그러니까 유흥과 숙박이 섞여 있는 곳인데 그러면 여기서 유흥이나 숙박이 된다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이 자리에 이 선에서 뭔 숙박이나 위락 시설 같은 거, 노래방 같은 거, 술집 같은 것들이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? 아파트를 바로 면을 접하고 있으니까 그죠? 이런 안쪽 자리가 잘 되죠. 그래서 이런 자리가 참 생겨나지 말았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고 제가 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마음이 편치가 않은 게 이 상가를 낙찰받은 분도 있지만 이제 막 입점하신 분도 계시거든요. 정말 지금 보시면은 예, 석쇠구이인가 들어온 거가 석쇠구이인지 나무진인지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어떤 그 포항물회집도 나가고 그 다음에 초밥집도 나갔는데 이게 그런 업종들이 근 1년 만에 한 번씩 간판이 바뀐 것을 확인했습니다.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간판 바뀐 것을 확인을 하고, 참 그 안타까운 마음 그대로 지금 제가 로드뷰를 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옆에 보니까 어떤 오피스텔을 새로 들어온 게 있거든요. 이것 때문에 매출이 좀 인상되지 않을까? 예, 약간 긍정적인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큰 줄기가 되는 것은 이 신도시 사람들 전체가 상가를 이용하러 올 때 이 앞으로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너무 아쉬운 점이죠. 바로 옆에 뭐 이게 세대수가 꽤 돼 보이는데 꽤 되어 보이는 오피스텔이 입주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도움이 되느냐? 도움은 되겠지만 큰 줄기가 되는 도움은 아닐 것이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그 포항물회집도 아이고야 간판이 이렇게 바뀐 것이 아닐까 하는 무거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창업을 혹시 이 자리에 하게 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보게 될까봐 좀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요. 창업하신 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진심입니다. 뭐라 그럴까요? 입지가 나쁘더라도 SNS를 잘 이용하고, 그 다음에 영업을 하는 운영 능력에 따라서 또 창업하신 분들이 얼마든지 뭐를, 뭐랄까, 어떤 그런 기술로 충분히 더 장사를 잘 되게끔 일으킬 수도 있는 거니까, 저 그런 쪽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. 한편으로는, 좀 무거운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어쨌든 그 상가를 투자하는 우리나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입지에 대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자영업자 비율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많은 나라입니다. 그에 비해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정말 진실되게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회의가 들어요.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창업을 하시는 분이든 투자를 하시는 분이든 좋은 상가 투자 또는 좋은 상가에 대한 문화가 내릴 수 있도록 나쁜 상가 잘 걸러내고 좋은 상가만 골라서 좋은 자리에서 창업하고 좋은 자리에서만 상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